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핵폐기와 이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 문제에 관해서 갑자기 김정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 돌변하는 거, 그걸 지켜보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다시 마련해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시작이자 끝이다, 이러한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지금부터 이 칼럼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명운은 감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미 동맹에 달려있다.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동의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 이 명운을 결정짓는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이 이런 시각에서 이를 거스르는, 한미동맹을 거스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또는 미국에서 그런 대통령이 태어났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깨려는, 거스르려는 정책 결정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비판해야 된다. 과감히 저항해야 된다. 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이 명운을 결정짓는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 국익이다 말이죠. 솔직히 윤칼세 TV에서 그 시청자들의 눈과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게 되는 저도 좋고 또 많이 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칼럼을 쓰고 싶지 않고 그것은 정말 뭐 곡학가세 아세 혹세무민 차원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그야말로 완전히 작심을 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트럼프에 대한 저의 연구, 본질적인 고찰이랄까, 이런 것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돌변으로 조성된 이 트럼프 공포,
이 트럼프 포비아는 실로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폭풍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전면 중단이라는 것은 실로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폭풍을 몰아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제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우를 떠나가지고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트럼프에 대한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가 돌변했다는 사실을 놓칠 경우 그가 앞으로 한반도에 몰고 올 또 엄청난 폭풍에 맹목적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김정은의 핵 위협 기간 동안에 왜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했느냐? 우리가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고 성원한 것은 그 전쟁 공포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지원자이고 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해결사라고 우리가 주장해온 그 이유가 뭐냐? 트럼프라는 한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최대의 제재 압박과 선제 북폭까지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력히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에게 일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아님을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라고 하는 김정은과 시진핑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깨지 않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는 거, 그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판단을 바꾸지 않는 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정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치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한 인식을 다시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막연한 그 공포감, 안도감, 이 가급적 귀에 거슬리거나 눈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심리에 영합해가지고 트럼프가 신의 한 수를 놓기 위해서 이런 일종의 위장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분석이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한미 동맹을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비판해가지고 미국의 양심적인 친한적인 여론 주도층과 함께 한미 동맹이 와해되거나 파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왜 문재인을 왜 비판했냐 이거죠. 문재인이가 한미 동맹을 깰지도 모른다는, 한미 동맹을 서슴없이 깨려고 한다는 그 걱정 때문에 문재인을 비판한 거지. 아무리 문재인이라 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철동같이 공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했다면 우리가 왜 문재인을 비판했냐 이거죠. 우리가 왜 문재인을 비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문제를 돈의 문제로 격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한미 동맹을 완전히 깨고 아무리 문재인이가 좌파 대통령, 좌익 대통령이고 정통성에 의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전혀 사전 예고 없이 이 소위 말하는 한미연합훈련 8월 달에 실시할 그 을지 포커스 가디안 그 훈련, 최대 규모의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거, 서스펜드한 거. 폼페이오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폼페이오가 대한민국 강경화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이것을 무슨 반미 감정을 조장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를 비판하면 반미 감정을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음모적 시각인 거죠. 트럼프를 용기를 갖고 비판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국가 명운을 지키겠다는 이건 애국심의 발로다. 이런 취지의 여러분들도 뭐 100% 이상 동의할 것이라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김정은과 시진핑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라는 그야말로 말장난을 너무도 터무니없이 받아들이게 된 그 트럼프의 심리, 정신적인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이냐?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해서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에 대해서 방어적 훈련을 해온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 프로보커티브 워게임이라는 중국 시진핑과 김정은의 그 오랜 주장, 따라서 그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 언어 혼란 전술,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똑같은 논리죠.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 논리, 조선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CVID를 그토록 주장하더니 갑자기 바로 회담 시작 불과 15시간 전에 폼페이오가 말하기를 미국의 최고 목표는 완전한 CVID라고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 언명한 것이 사라지기도 전에 갑자기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김일성 때부터 얘기했던, 주장했던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합의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선이다, good faith다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의 그 심리적, 정신의학적 배경을 우리가 궁금하지 않나 이거죠.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뭐 보스턴 글로브, 미국의 모든 주류 언론, CNN, ABC, NBC, 모든 주류 언론,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들, 뭐 거의 100% 전직 고위 관료 출신들을 비롯해 가지고 트럼프를 신뢰했던 대한민국의 의식 있는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은 결코 반미가 아니죠. 반미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트집인 거죠. 트럼프의 돌변을 기화로 반미 감정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 심리적 정신의과적 고찰을 한 그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라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 한글로도 번역이 돼 나왔습니다. 한글로도. 이걸 제가 나오자마자 샀다가 너무 그때 이게 금년 2월 말 3월쯤 나온 겁니다. 금년 지금부터 한 2, 3개월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한 철저한 이 약속, 커미트먼트, 그리고 대북 제재 압박, 또 선제 북폭에 대한 약속이 워낙 강력할 때였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걸 좀 완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최고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27명이 트럼프는 과연 미친 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미친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 연구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이게.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트럼프는 정말 미친 척을 하는 것인가? 미치지는 안 해가지고 여우처럼 미친 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미친 것인가? 진짜로 미친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서 27명의 그 논문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걸 보면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트럼프의 정신적, 심리적 그 배경을 너무나 리얼하게 정말 살떨리도록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돌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정말로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려는 그 팩트는 뭐냐? 다름 아니라 트럼프는 정신적 이상이다. 정신적 이상이다. 내에 27명의 미국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일치된 진단을 합니다. 충격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정하는 팩트가 트럼프는 정신적 이상자다. 여우처럼 교활하게 미친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미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쓴 이 책이에요,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그 중독 있죠.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그 중독 연구 전문 교수 출신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여우처럼 교활하게 미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냥 미친 거라는 거예요. 랜스 노스라는 하버드대 중독 연구 전문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미쳤다는 의미죠. 미쳤다. 그런 이 트럼프 교수를 이 소시오패시라고 부릅니다. 사이코패시. 한마디로 악성 나르시즘 환자라는 거죠. 악성 나르시즘 환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진단을 해요. 이 양반이 이 랜스 도스 교수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확한 행위를 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자신만 만족하면 누가 상처를 입든 관심이 없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윤창중 칼럼스란 그 칼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활해서 그럴까? 아니면 미친 척하는 것일까? 네? 그런데 이 심각한 정신적 이상이라는 거죠. 심각한 정신적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확한 행위를 하고 이게 다 정신병이라는 거죠. 정신적 이상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인할 수 없는 소시오패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양반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그동안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뭐 김정은처럼 무슨 베일에 감싸져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자료 부족으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트럼프는 첫째,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 죄책감이 없다는 것. 죄책감 결여. 거짓말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는데 이거야말로 소시오패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 감각을 상실한 인물이다 인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반복적으로 아닌 것을 맞는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건 뭐냐? 현실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결정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 이 격분 성향이다. 격분 성향.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트럼프에게는 심각한 소시오패시적
특성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또 이 존스 홉킨스대 의과대에서 그 정신의학과 교수 유명한 분입니다. 존 디 가트너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자기애적 인격장애, 즉 나르시스트다. 완전히 나르시스트, 자기애적 인격장애,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스트이며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소시오패시라고 단정을 줘요. 이 양반도. 트럼프는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기가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와,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근거로 이 팩트체크 사이트, 이 폴리티팩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말을 분석한 것을 인용합니다. 트럼프가 한 말의 76%가 거짓 또는 대체로 거짓말이라고 추정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 그 말의 76%가 거짓말 또는 거짓말로 추정된다는 거죠. 또 그 이 폴리티코라는 미국의 정치 전문 이 잡지가 있는데 그 폴리티코는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는 눈을 떠 있을 때 3분 15초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거예요. 이 가트너 교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트럼프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놀라운 일이죠. 편집증, 악성 나르시스트가 보이는 세디즘, 사디즘이라 사디즘, 세디즘, 광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보이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마이클 제이 텐지라는 임상학자가 이 도적에 쓴 게 있어요. 트럼프의 정신 상태는 망상장애, 끝없이 망상하는, 이 망상을 절제하지 못하는 망상장애 환자라고 진단을 해요. 여기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그 김정은과 같은 이 잔인한 독재자들을 여러 명을 칭찬을 했어요. 그동안.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된 지 1년 4개월이 된 거죠. 작년 1월에 취임했으니까. 왜 트럼프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왜 김정은과 같은 그 잔인한 독재자에 대해서 참 입에 침이 마르게 극찬을 하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그런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독재자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독재자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김정은과 같은 그야말로 천하의 악랄한 독재자에 대해서 칭송을 하게 된다. 정신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지금도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 10권 중에 그 중에 한 권을 쓴 이 작가가, 이 게일 시라는 작가가 이 책에 기고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의 핵심적 문제는 신뢰 부족이다. 트러스트. 신뢰 부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트럼프가 뭐 나르시즘 환자다, 뭐 편집증이 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믿었다가도 갑자기 그냥 경질하거나 아니면은 무대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 대표적인 경우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완전히 그냥 물먹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를 전면 등장시킨 거. 트럼프의 핵심 문제는 신뢰 부족이다. 트럼프가 41살의 나이에 완전히 뉴욕에서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자로서 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죠. 그때 트럼프가 뭐 책을 썼겠습니까? 이 구술을 해가지고 그 구술을 했을 때에 그 책을 쓴 이 거래 기술,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죠. 그 거래 기술을 쓴 이 작가가 있습니다. 토니 슈워츠라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트럼프와 함께 거의 1년을 같이 보냈어요. 이 작가가 또 이 책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보기에 트럼프는 깊이 있는 사상적 신념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자신의 즉각적인 이익을 제외하면 그 무엇에도 열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이다. 자, 사상적 신념은 전혀 없다는 거죠.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 건지, 미국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으며 그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감사해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신적 가치, 사상적 가치, 사상적 신념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즉각적인 이익, 눈앞에 보이는 목전의 이익을 제외하면 어떤 것에도 열정적인 감정, 저거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정복과 성취, 정복, 성취로부터 얻는다고 했어요. 이 트럼프와 1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그런 작가죠. 트럼프는 감정이 상하면 충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정당화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야기를 좀 지어낸다는 거죠.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그 자기 정당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그것을 스스로 믿고 또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돌린다는 거죠. 아주 편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트럼프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가 살아남으려면 세상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모두를 상대로, 세상 모든 것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책 있잖아요. 이 도널드 트럼프란 위험한 사례. 이 책을 엮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계 미국인 여성입니다. 여성. 밴디리라는 예일대 의과대 법정신의학과 임상 조교수예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폭력 연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미 대통령 문재인에게 트럼프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치밀한 그 분석 보고서를 올렸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엉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가 트럼프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신작인데 문재인 청와대가 대통령부터 꼭 이 책을 챙겨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정말 여우처럼 미친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친 것인지는 두고 보면 더 알게 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